수고하시죠. 정영 학생. 그 문제부터 쌤이 풀이를 좀 하겠습니다. 자, 지금 저번에 쌤이 여기 미적분원 숙제를 18페이지까지 드렸었죠. 그죠? 그죠? 영상 잘 풀어왔는데 보니까 뒤쪽이 확실히 좀 어려운 게 많습니다. 그죠? 미적분원 좀 연습을 해야 될 것 같고 앞쪽에는 쌤이 좀 얘기할 만한 문제가 두 문제 정도 있기 때문에 그것만 살짝 얘기하고요. 바로 뒤로 넘어가겠습니다. 알겠죠? 일단은 뭐 평가원 기출 문제긴 한데요. 10번 문제부터 잠깐 보겠습니다. 이게 이제 4점짜리로 나왔던 문제인데, 봐봐. 뭐, 크게 중요한 내용은, 중요한 내용이 아니라 참 어려운 내용은 없습니다. 알겠죠? 없는데, 요거에 대한 해석인데요. 지금 봐봐. 마이너스 2와 5 사이에서 얘로 값이 나왔을 때, A가 될 수 있는 값이 몇 개냐라는 거 맞죠? 그럼 제일 먼저 우리가 이제 요거를 풀어볼 건데, 일단은 뭐 N이 무한대로 가니까, 다항식 극한 문제 맞죠? N이 무한대로 가니까 얘는 무시할 것이고, 그죠? 요놈도 무시할 거 아니야. 그치? 그럼 지금 우리가 파악할 수 있는 게 리미트 N이 무한대로 할 때 그냥 생각의 수소를 잡는 문제라 보시면 되고 2n분의 절대값 NFA와 절대값 마이너스 NFA 요거는 그대로 있어야 되겠죠? 그쵸? 얘를 다룰 때 기준이 되는 게 뭡니까? 1차적인 기준 뭐야? 이 절대값을 풀기 위해 얘의 뭐에 관심이 있어야 돼? 부호, 그렇죠. 부호에 관심이 있어야 돼, 부호. 얘가 만약에 양수라면 그냥 나올 것이고 음수라면 마이너스 붙어서 나오겠죠. 근데 이게 지금 봐봐. 얘가 만약에 양수라면 그냥 나오면 분자가 빵 돼버리죠, 그죠? 그럼 결과가 빵이 될 거기 때문에 맞지 않습니다. 그 말은 얘가 분명 음수라는 거죠. 첫 번째 체크할 수 있는 포인트가 FA가 음수라는 걸 파악할 수 있습니다. 그죠? 그런 다음 풀이를 진행하면 리미트 N이 무한대로 할 때 이렇게 생각의 수순 단계를 잘 잡아줘야 됩니다. 저 뭐지? 네, 그래서 진행해보면 잠시만요. 자, 진행을 해보면 2n분의 음수라면은 마이너스 튀어나왔으니까 마이너스 2FA의 n이 되겠죠, 이렇게. 그죠? 그래서 2 약분되고 n 약분돼서 결과가 마이너스 FA가 나오는데 이 값이 지금 1 돼야 되기 때문에, 그죠? 따라서 FA가 얼마가 되면 된다? 마이너스 1이었구나 라는 걸 파악할 수 있겠죠. 그래서 주어진 그래프에 fx가 마이너스 1 되는 지점은 두 개다 라고 파악할 수 있겠죠. 그렇죠?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개발이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패스. 알겠습니까? 정했고. 그리고 뒤로 넘어가서요. 뒤에는 일반적인 또 그 계산 문제들이기 때문에 쌤이 다뤄줄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16번 문제로 가보겠습니다. 물론 지금 푼 이 문제가 풀이도 뭐 간결하긴 한데 4점짜리였다는 점 알겠습니까? 16번 마찬가지 수학기출 4점짜리 문제라는 점 알겠습니까? 이런 게 풀이가 절대 어려운 문제는 아닙니다. 간결한 풀인데 이제 그 개념적인 그 접근 극한의 계산을 정확히 이해하고 있는지를 건드리는 거죠. 가보겠습니다. A, K가 A일 때 스톱 요거 풀어줘야 되는 거 아닌가? 그죠? 이걸 풀고 문제를 풀어야지 뭐. 얘를 풀려고 했는데 봐봐. 일단 이 극한부터 풀어야 되겠네, 그지? N에 관한 무슨 식이야? 지수식. 밑이 몇 종류야? 띵띵. 한 종류입니다, 알겠죠? 밑의 크기를 누구랑 비교? 1과 비교 진행해야 되겠죠? 이 문제를 통해 공부해야 될 파트는 A, K를 깔끔하게 정리할 수 있느냐입니다. 아시겠죠? 근데 문제에서 자연수 K란 말이 있기 때문에 그거를 좀 감안해서 문제를 풀게요. 그러면 봐봐. 내가 이걸 범위를 진행할 때는 K분의 6의 크기가 그죠? 일단 기본적으로 얘는 양수니까 K가 자연수 아니에요. 1과 비교하는 거니까 1보다 작을 때와 K분의 6이 1이랑 같을 때와 K분의 6이 1보다 클 때 이렇게 구분해야 되는 거 맞죠? 그죠? 그러면 얘가 의미하는 바가 K 곱하면 K가 6보다 클 때 그죠? 얘가 의미하는 바가 K가 6일 때 얘는 K가 6보다 작을 때를 얘기하는 거죠. 이해되겠습니까? 문제는 세 가지로 분류를 해야 되겠네요. K가 6보다 클 때와 K가 6일 때와 K가 6보다 작을 때 이렇게 분류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됐습니까? 그런 상황에서 K가 6보다 클 때는 실제로 얘는 1보다 작은 거죠. 그죠? 그때 얘가 뭐가 되는 거야? 뭐가 돼? 정현. 네. 뭐가 됩니까, 얘가? 밑이 1보다 작은 경우, 요라만이 곱하면
결과는 2분의 1 n승 같은 거 2분의 1 n승 n이 뭐 안 들고 0 그렇죠. 얘가 0 얘도 0 1분의 0이니까 0 이렇게 되겠죠. 그죠? 그리고 k가 6일 때는 대입하면 되죠. 요거 1이니까 1 더하기 1분의 1 2분의 1 그죠? k가 6보다 작을 때는 봐봐요. 얘가 무한대가 되는 거 맞죠? 얘도 무한대가 되는 거 맞죠? 무시하시고 약분하시면 k분의 6 이렇게 되겠죠. 그럼 되겠습니까? 그래서 a, k를 이렇게 정리할 수 있느냐가 포인트입니다. 아시겠죠? 그 다음에 요 값은 이거 뭐 구할 수 있는 방식이 없죠. 대입해야지 그냥. 직접 대입해서 구하시면 되고 알겠죠? 아니면 뭐 시그마를 분리해서 6보다 작을 때는 얘를 적용하고 6일 때만 얘를 적용하고 나머지는 0이다 이렇게 분리해도 됩니다. 알겠죠? 오케이? 그렇게 해도 되고 아니면은 직접 대입해야 되는데 우리가 수식을 좀 더 잘 다루기 위해서 이게 더 깔끔할 것 같습니다. 봐봐. 6보다 작을 때는 이 식을 쓰면 되는 거 맞지? 우리가 시그마에 대한 이해도 중요하니까 이렇게 한번 가볼게요. K1부터 6보다 작다라는 건 5까지 맞죠? 그죠? 그때는 K 곱하기 AK니까 AK가 2잖아. K 곱하면 6 플러스 됐나? 시그마 그냥 이렇게 쓸게요. K가 6부터 6까지는 2분의 1 그죠? 플러스 시그마 쌤 이거는 일부러 이렇게 쓰는 게 시그마를 이렇게 잘 이해하고 있으라는 겁니다. 0이라는 거죠. 그렇죠? 이 시그마에서 식이 다르기 때문에 이렇게 세 가지로 분리해서 재대입을 해야 되겠죠. 알겠습니까? 나머지는 풀어주면 됩니다. 오케이 바디? 그런 식의 접근, 즉 시그마를 저렇게 분리하는 것도 같이 한번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 극한의 성질 파트 쪽의 문제에서는 일단 뭐 영서는 잘 풀어왔고 지금 표본이 없어서 쌤이 질의응답을 하기가 참 곤란하네요. 네? 풀어서 따로 질문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할 게 너무 많네요, 정현 학생. 네. 남아서 공부 좀 하십시오. 아니요. 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영서 여기 그 성질은 잘 풀었죠? 혹시 좀 막히는 거 있나요? 아니요. 없습니까? 알겠습니다. 쌤이 24번 얘기는 또 한번 하고 갈게요. 24번요. 이것도 설명이 조금 했으면 하는 문제라서 이것만 하고 가겠습니다. 24번 문제입니다. 자, 수열 AN이 모든 자연수 N에 대해서 얘를 만족할 때 다음 값을 구하시오. 이게 이제 부등식이 나오고 극한을 요구하는 문제가 출제가 되면 이게 이제 그 내신 때 많이 봤던 샌드위치 공식을 사용하는 문제이면 직관할 수 있습니다. 알겠죠? 근데 얘는 좀 특이한 게 그러면 여기에 바로 극한을 취하는 게 아니라 이런 모양을 만든 다음에 진행해야 되는 거 맞죠? 그렇죠? 그럼 우리가 요 부등식을 통해서 이 식을 만든 다음에 극한을 취해야 되는데 그때 일단 여기 분모가 먼저 눈에 밟히겠죠? 얘가 지금 뭐야? 시그마 K는1부터 N까지 AK를 얘기하는 거 맞죠? 그죠? 일단은 A1부터 AN까지의 합의 모양이 필요합니다. 그때 여러분들이 이 부등식을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봐봐. 잘 봐. N, AN, N 플러스 1을 쌤이 일단은 K로 쓸게요. K 시그마를 좀 이용하려고. AK, K 플러스 1. 이런 걸 만족하는 거 맞죠? 그렇다면, 자 보세요. 여기 각각의 시그마를 취해서 여기에 1부터 N까지 대입한 합과 여기에 1부터 N까지 대입한 합과 여기에 1부터 N까지 대입한 합은 그대로 부등식이 유지가 되겠죠? 그러면 각각의 시그마를 이렇게 취해버려도 부등호는 유지가 되는 게 당연한 거 아닙니까? 이게 만약에 이해가 안 되는 친구들은 여기에 A1, A2, A3 직접 1, 2, 3, 4 대입해서 식을 나열해도 됩니다. 알겠죠? 하지만 이제 수식을 좀 다룰 수 있으면 얘가 지금 A1부터 AN까지 합이니까 그걸 만들기 위해서 각각의 시그마를 취해버리는 거죠. 부동은 안 바뀔 거니까. 그럼 지금 얘는 산수 가능하죠? 그죠? 2분의 N, N 플러스 1인 거죠. 크다. 시그마 K부터 N까지 AK는 크다. 2분의 N, N 플러스 1에 N이 되겠네요. 됐습니까? 자, 요거는 통분만 좀 할게요. 통분하면 2분의 요게 N제곱 플러스 N이니까 요거 2분의 2N이니까 N에 N 플러스 3 되겠습니다. 됐나요? 그 다음 얘를 어떻게 해야 돼 이제? 역수 취해야죠. 역수 모양이니까 그죠? 역수를 취하면 부동호 바뀝니다. N, N 플러스 1번에
2 부등호 바뀌고요.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합분의 1 부등호 바뀌고요. n 플러스 3분의 2 이렇게 되겠죠. 그렇죠. 이런 상황에서 그 다음요. 분자의 n제곱 곱한 거 맞지? 싹 다 n제곱 곱해줘야 되겠죠. 이렇게 n제곱 됐나요? 이제 뭐 하면 돼? 극한. 각 변의 극한을 취하면 극한 맞습니까? 는이 생겨야 되는 거 맞죠? 이 값이 얼마야? 2와 2 사이 껴있으니까 얘도 2 머리 되는 건지 알겠죠? 그래서 이렇게 합을 이용한 샌드위치 공식을 만든 적이 있구나. 옛날 뭐 수능 문제죠? 어우 이제 2006년도면 이제 거의 10년 전이군요. 2006년 지금 16년? 너네가 16학년도 17학년도죠? 그렇습니다. 벌써 2017년이네요. 자 아무튼 그렇고요. 네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요 그 다음 여기 수능 유형이라고 쌤이 얘기한 게 저번에 쌤이 얘기를 했지만 사실 이게 수능 유형이라고 하면 쌤이 요거 말고 나머지 수능 유형들은 사실 유형이 너무 명확하게 구분되어 있고 풀이법을 좀 제시해 줄 수 있는 문제들이 많은데 얘는 그렇지 못한 수능 유형이라고 그랬죠. 그죠? 약간 좀 어떻게 보면 뭐야 뭐 저딴 걸 유형이라 그래 하고 얘기할 수 있는 파트입니다. 아시겠죠? 하지만 이런 게 잘 나온다는 걸 알고 다양한 연습을 하라는 취지에서 얘기한 거고요. 이런 문제가 수능에 꼭 나온다는 소리입니다. 어떤 극한 문제를 질문할 때 식을 주는 문제가 아니라 그죠? 뭐부터 구하는 거? AN을 구하게 시키는 문제. 첫 번째가 AN을 구해야 되는 거야. 그 다음 극한을 취하는 문제인 거죠. 극한을 취하. 그때 여기 답안이 수열의 극한이기 때문에 이쪽이 심화가 될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얘는 쉬워요. 얘가 어렵다 그랬죠. 여기에 사용되는 파트가 수원, 수학1, 고1 때 배웠던 내용 혹은 그 수투에서 배웠던 수열 파트 알겠죠? 그런 것들이 활용되는 문제가 여기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거 구하는 연습을 많이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요거를 잘 구하면 일단 수학적인 기본 정리가 잘 돼 있다고 얘기할 수 있고요. 요게 좀 어려운 친구들은 이제 그 기본 정리에 약간의 문제가 생기는 거죠. 알겠습니까? 그래서 요걸 먼저 구한 다음에 극한을 취하는 문제들이 나올 거니까 AN 구하는 연습을 많이 해라. 뭐 이런 취지로 쌤이 이런 유형을 만들어 놓은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가 이제 쌤이 저번에 몇 개 만드는 방식을 보여드렸고요. 그 다음은 숙제로 드렸는데 영서도 잘 풀어 오셨습니다. 지금 쌤이 푼 거 보니까 따로 풀이할 문제는 없는 것 같고요. 뒤로 넘어가서 16페이지부터 이제 문제 수준이 좀 올라가다 보니까 다루기가 좀 힘들어졌는데 하나씩 차근차근 AN 구하는 연습 좀 해보겠습니다. 이게 AN을 구하는 연습을 많이 하고 다양한 문제 깔아놓은 거고 알겠죠? 앞에 거는 뭐 잘 하신 것 같고요. 뒤에 문제 가보겠습니다. 35번입니다. 아 이게 정말 옛날 문제인데 사실 그 이후에 평가원 쪽에서 이과에서는 이런 문제가 좀 있었고요. 교육청 문제는 몇 개 더 있습니다. 근데 쌤 일부러 이제 그 좀 신빙성을 높이고자 수능이나 평가원 문제 위주로 그 교재를 편집하다 보니까 이 정말 옛날 문제인 거죠. 20년 전입니다. 그렇죠? 정말 옛날 문제를 쌤 넣어놨는데 네? 거의 센 대장. 아 그렇지 않습니다. 아우 선생님도 뭐 아주 어렸을 때 알겠습니까? 쌤도 아주 어렸을 때 그때의 문제죠. 고등학생 아니에요? 선생님과 엄청나게 갭이 있는 선배 그죠? 엄청난 선배들의 문제인데요. 보겠습니다. 아니 나도 아주 어릴 때죠. 알겠습니까? 자 보겠습니다. 고등학생 되잖아요. 자 모든 실수에 대해서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쌤 되게 어릴 때입니다. 쌤이 수학이라는 것도 모를 때 뭐 그럴 때 시간입니다. 자 보시죠. 모든 실수에 정의된 함수 fx는 이런 문제를 했습니다. 자, 요런 류의 문제들 잘 건드립니다. fx는 x제곱인데요. 마이너스 1부터 1까지만 줬어. 그러면 그만큼의 그래프는 쉽게 그릴 수 있죠? 요거 뭐 이럴 거 아니야? 뭐 대충 가운데 그려보면 마이너스 1부터 1까지 요렇게 생긴 거 아닙니까? 요렇게 1,1 마이너스 1,1 요렇게 요런 그래프인 거지 뭐. 얘가 준 그래프는 요런 그래프 y는 fx. 근데 얘가 허허 무슨 소리? 설명도 되어 있네요. 얘를 만족한다. 이제는 이런 표현만 쓸 겁니다. 빨리 오십시오. 왜요? 하세요. 아, 창피하고 빨리. 35번입니다. 볼게요. 요즘에는 주기함수라는 표현까지 안 써줄 거예요. 이게 워낙 옛날이니까 뭐 써준 것 같은데 봐봐. 이게 무슨 뜻이야 이게?
요거. 주기가 2인 주기함수라는 걸 여러분들이 직접 파악을 해줘야 되고요. 그럼 봐. 야, 여기 나와 있는 함수와 주기가 2라는 게 딱 합쳐져가지고 그래프가 눈에 쫙 보여야 되는 거야. 자, 주기가 2인 함수인데 요만큼 길이가 얼마야? 2죠? 이만큼을 줘야 돼. 그래야지 걔를 반복하지. 즉, 이 그림이 어떻게 되어 있다고? 요렇게 반복적으로 있다 소리입니다. 3. 여기 뭐 이해를 좀 쉽게 하기 위해서 직선을 그어놓겠거든요. 여기 y는 1이라는 직선인 거야. 알겠습니까? 여기에 이렇게 5 이렇게 7 쭉 가는 거야. 쭉 가는 거야. 이렇게 마이너스 3 이렇게 마이너스 5 쭉 가는 거야. 이런 함수라는 게 일단 머릿속에 쫙 펼쳐져야 되고 그걸 그릴 수 있어야 되겠죠? 이런 상태가 y는 fx인 겁니다. 그때 그 다음 문제가 거예요. 자연수 n에 대해서 이 직선과 y는 fx 그래프의 교점의 개수를 구해라 라고 나왔습니다. 그걸 an이라고 두는 거죠. 됐나요? 그러나 이건 직선이죠. 맞습니까? 요 직선과 이 그래프 사이의 교점의 개수를 an이라 하자 그런 거 맞죠? 이해됐습니까? 여러분들이 이까지 봤을 때 이게 무슨 문제의 확률이 가장 높을까요? 발견적 추론입니다. 요거 생각하는 게 제일 중요한 거야.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도형적 해석을 해가지고 아, 쌤 AN이 이렇게 되니까 뭐 얼마 아닙니까? 바로 C를 구하는 건 아직은 어려워. 알겠죠? 수열의 활용 문제 90% 이상 발추입니다. 아시겠습니까? N은 1 대입해서 확인하고 2 대입해서 확인하고 3 대입해서 확인하고 이렇게 규칙을 발견하는 문제가 대부분이라는 거죠. 오케이? 즉 이까지 읽었을 때 아 이게 발견적 추론이겠구나 라는 생각을 하는 게 제일 좋고요. 그러면 n에 1을 대입한 상황, 2를 대입한 상황, 3을 대입한 상황 이렇게 차근차근 구해나가는 거야. 바로 도형적 해석을 해가지고 an을 바로 구하려고 하지 말고, 물론 an을 바로 구하는 작업을 나중에는 필요해요. 여러분들이 2등급이 안착돼 있을 때 모의고사가 어렵든가 쉽든가 난 2등급이야. 오케이? 뭐 1등급이 나올 수도 있고요. 2등급 이상이 무조건 나오는 거죠. 그런 단계 되면요, 그때부터 해야 될 작업이 뭐냐면 도형 자체에서 일반화를 구하는 연습을 할 겁니다. 그거 나중에. 알겠죠? 지금은 일단 수열 활용 문제 발추야. 그렇게 딱 박아두는 말이야. 알겠습니까? 오케이? 그러면 얘는 발추로 진행할 건데 거기에 그 문제를 보는 센스가 중요해요. 봐봐. 지금 식이 이렇잖아. 그지? 야, A에는 뭐일 확률이 제일 높을까요? 어떤 수열일 확률이 제일 높을까? 얘의 값을 구하는 거야. 뭐요? 1차식이니까 무슨 수열이야? 네? 여러분 이름 배운 수열 두 개밖에 없습니다. 등차수열, 등비수열. 얘는 등차일 것 같은 느낌이 아주 강하게 듭니다. 왜냐면 야 그래야 답이 나올 거 아니야. 그렇지 않습니까? 분모가 n이잖아. 우리가 푸는 건 지금 극한이야. 분모가 n이지. 분자에 몇 차가 나와야 돼? 1차가 나와야 되겠죠. 그래 답이 나오지. 1차식, 즉 AN의 1차식이라는 건 등차수열이라는 거야. 오케이? 이런 것들을 충분히 예측하면서 갈 수 있습니다. 상황을 통해서. 알겠죠? 그러면 발추 가볼게요. n이 1일 때 y는 2분의 1x 플러스 4분의 1 맞지? 그죠? 그죠? 0,4분의 1 이쯤 있을 거 아니야? 맞아? 0,4분의 1 지나잖아. 기울기가 2분의 1이지. 무슨 말이야? 두 칸 갈 때 한 칸 올라가는 거 맞죠? 지민이 콜? 지금 체크하고 있어? 그래프 이해됐어 이제? 그러니까 아까 내가 빨리 체크하고 들으라고 그랬지. 봐봐, 우리 지민이를 또 위해서 한 번만 더 짚고 가겠습니다. 모든 실수 전의 함수 fx가 얘라고 나와 있어. 마이너스 1부터 1까지만. 그래서 요거 하나 그린 거야. 요거 이해되지? yx 요거. 아, 그래프예요? 그렇지, 그래프. 흰색은 그래프 아니야. 그 그래프를 그리기 위해 기준선을 뿌리고 흰색은 보지 말고. 아, 다 흰색이지. 요 직선은 보지 말고 요거 그래프. 됐어? 그때 주기가 2래요. 그럼 요게 반복돼 있을 거냐 이렇게. 그걸 보여주려고 직선 하나 그은 거야. 이건 그래프가 아니고. 알겠죠? 그랬을 때 얘와 교점을 AN이라 한대요. 그럼 발추 문제는 확률이 높다고. 수열 문제니까. 그래서 N의 1을 먼저 대입한 거야.
바로 AN을 구해내는 게 아니라 그러긴 아직까지 우리가 실력이 좀 그지? 그렇기 때문에 바로 AN을 구하려고 하지만 그런 문제 거의 없어. 발주로 가란 말이야. n에 1을 대입하면 요거 맞죠? 그럼 이 직선과 이 흰색 그래프의 교점 찾는 거 맞죠? 이 직선을 그리겠습니다. 0,4분의 1을 지나 여기 있죠? 0,4분의 1 그죠? 그리고 쌤은 이렇게 그릴게요. 기울기를 이용하겠습니다. 기울기가 2분의 1이라는 건 오른쪽으로 두 칸 갔을 때 위로 한 칸 간다는 소리죠. 요거 이해됩니까? 그게 기울기의 의미입니다. 아시겠죠? 직선의 기울기가 2분의 1이라는 건 봐봐. 어느 점을 잡든 x가 두 칸 가지 y가 한 칸 간다는 소리야. x의 증가량분의 y의 증가량의 기울기니까. 이런 의미는 당연히 알아야 돼. 여기 뒤에 배울 미분을 위해서. 알겠죠? 그래서 그걸 쓰는 거야 어차피. 알겠죠? 어차피 알아야 돼. 그러면 여기서 오른쪽으로 두 칸. 그게 여기잖아 여기. 2니까. 그죠? 오른쪽 두 칸 갔을 때 여기 위로 올라가는 거잖아. 여기 지나는 거 맞죠? 이해됐습니까? 물론 더 정확히 구하려면 y가 1일 때 어디를 지나냐가 중요하네요. 그죠? 왜냐면 쌤이 두 칸 한 칸으로 그리려고 했더니 이게 사실 직관적으로 여기를 이렇게 두 개의 점에서 만나는 것 같이 보이긴 하지만 정확하진 않잖아 그게. 그지? 이게 만약에 이렇게 한 점에서 만날 수도 있고 이런 식으로. 그죠? 아니면 안 만날 수도 있기 때문에 이걸 정확히 파악하기 위해서는 y가 1일 때 x가 얼마인지 구해야 됩니다. 알겠죠? 오케이? 쌤이 기울기로 대략 그리려고 했으나 그건 사실 정확하진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 함수에다가 y가 1일 때 x 값을 구해줄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알겠습니까? 그럼 y에 1 넣으면 넘기면 4분의 3 2 곱하면 2분의 3 2분의 3,1을 지나겠네요. 이해했습니까? 지금 알겠어? 그러면 2분의 3이 1.5잖아. 여길 지나네요. 그죠? 기울기로 파악하면 정확하지 않기 때문에 y1을 대입한 거야. 기준 1이니까. 그럼 직선이 이렇게 생긴 거 맞지? 여기가 2분의 3,1이 됐어요? 오케이 보니? 교점 몇 개야? 3개. A1은 일단 3 되겠네요. 됐나요? 그 다음 n이 2일 때가 있습니다. n이 2일 때. y는 4분의 1x 플러스 8분의 1입니다. 됐습니까? 이번엔 0,8분의 1을 지나고요. 여기 이제 더 밑에 있겠죠. 이렇게. 아까 4분의 1이었으니까. 그리고 y가 1일 때 얼마야? 1 넣으면 x는 y가 1일 때 넘기면 8분의 7 곱하기 4 하면 2분의 7. 됐어요? 오케이? 산수만 한 겁니다. 3.5니까 여기는 여기. 여길 지나네. 됐어요? 직선이 이상하다. 네. 이렇게 생겼네요. 그죠? 그러면 하나, 둘, 셋, 넷, 5개야. 두 번째 항이 5개네요. 오케이? 세 번째 n에 3을 넣으면 이렇게 해보라는 소리입니다. y는 3이니까 6분의 1x 더하기 12분의 1 되겠네요. 됐나요? 0,12분의 1을 지나니까 더 밑에 있어요. 여기. 그죠? 그리고 뭐가 돼? y가 1일 때 x가 12분의 7 아니구나 12분의 11 곱하기 6 하면 2분의 11 해보면 다 해. 이거 5.5니까 여기를 지나지. 뭐 이렇게 생겨. 이거 만나는 거 아니야. 두 점이야. 아무튼 됐습니까? 여기서 2개 추가 7개 A3가 7개. 그죠? 이거 이미 우리가 예측이 됐기 때문에 야 예측이 됐다고 2개 갖고 들어가면 안 돼. 그거는 좀 위험성이 당연히 있겠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측이 됐지만 3개는 해봐야 확실히 되겠죠. 등차점 맞네. 그죠? AN은 2n 플러스 1이다 라고 정리할 수 있겠네요. 이게 나오면 끝나는 거죠. 맞습니까? 이게 도형이 봐봐. n이 1 추가될수록 요 꼭지점을 하나씩 툭툭툭툭 떨어지는 거지. 2개가 추가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렇게 해서 대입하시면 답이 나오게 됩니다. 이해되겠습니까? 뭘 이용한 거야? 발견적 추론, 도형에 대한 해석. 맞습니까? 이런 것들을 점검을 하세요. AN에서 수능이나 평가원, 교육청에서 어떤 걸 잘 쓰고 있는지를 볼 필요가 있겠죠. 물론 교육청은 됐고 평가원에서. 알겠습니까? 여러분 잘 봐놓으세요. 36번 문제입니다. 이런 거 풀어줘야 돼. 봐봐. 36번입니다.
여러분들이 눈이 강화돼야 돼. 수학의 시작은 눈이야. 모양을 딱 봤을 때 뭐가 딱 삐를 꽂혀야 돼. 그러려면 노트형이 확실하게 그 눈앞에 있어야 됩니다. 뭔 얘기냐면 잘 봐. 선생님 이 문제를 하기 전에 수원이라서 지금 볼 수가 없구나. 봐봐. 들어가 보겠습니다. 우리 예전에 주모 뭐 이런 거 한번 한 적 있지 않습니까? K는 1부터 N까지 A, 2K 플러스 1이 N제곱 플러스 3N이다. 이때 이런 문제 기억나십니까? 야, 정확히 똑같은지 모르겠는데 이런 상황 만났어. A, 2N 플러스 1을 구할 수 있어 없어? 구할 수 있어 없어? 정현아? 구할 수 있습니까? 지민아? 몰라요. 복습. 알겠습니까? 복습해야 됩니다. 우리 수트에서 풀어봤다고. 정현 학생? 봐봐. 지민 잘 봐. 얘 무슨 수의 합이야? 네. 무슨 수의 합이야? 등차. 등차 맞습니다. 요 놈이 그죠? 등차 수열이라는 소리야. 이해됩니까? AN이요? 아니 얘가 알겠습니까? 그때 공차 가면 뭘 때릴 거야? 공차 가면 맞을래요. 한 대. 야 공차 A죠. 최고차는 계수 2배. 알겠습니까? 노트. 초항 얼마야? 여기서 초항은 1 대입하면 A3가 초항이죠. 그죠? 굳이 적으면 이럴 수 있으면 헷갈리니까 초항이나 써요. 초항 얼마야? 1 대입해 4. 됐나요? 일반항은 2n 플러스 2입니다. 여러분들이 이런 정리가 돼 있어야 돼. 딱 보고 일반항 구할 수 있는데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수열은 좀 간결하게 깔끔하게 진행할 수 있어요. 등차 등비 같은 거 알겠죠? 그러면 이 문제 알아보겠습니다. 딱 봤어. 이 수열의 합이 그죠? 얘입니다. 네. 신경질을 그렇게 내었어요. 얘입니다. 그죠? 야 무슨 수열의 합이야? 잘 안 보이죠? 식을 좀 많이 숨겨놨습니다. 얘가 이거야. 봐. 전개하면 2 마이너스 2 곱하기 9분의 1 n승은이야. 여기까지 해야 됩니까? 그죠? 정연아? 무슨 수열의 합이죠 이거? 등비 수열의 합 아닙니까? 왜요? 얘 왜 등비 수열의 합인 거야? 우리가 등비 수열의 합은 이렇게 생겼다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생긴 모양이 R의 n승 가림 합이 0대 R의 n승 가림 합이 0대잖아. 이거 등비 수열의 SN이야. 알겠습니까? 그럼 나는 이거 일반항 구할 수 있어요. 일반항 구하겠습니다. an 플러스 1 마이너스 an의 제곱은 됐나요? 오케이? 공비 얼마야? 공비 얼마야? 여기 SN이잖아. 지금 SN이 이거라고. SN이 공비 얼마야? 9분의 1 여기 그죠? 지금 이해돼? 초항 얼마야? 초항 1 대입한 거 2 빼기 9분의 2 9분의 16 이해되겠어? 얘의 일반항은 초항 곱하기 공비의 n-1승입니다. 이해되겠나요? 오케이 바리? 그러면 an 플러스 1 마이너스 an은 여기 루트 씌우면 되는 거 맞지? 정확하게 뿔마 루트가 필요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뿔마 루트가 필요한데 여기 이런 말 나와 있네요. an 플러스 1 더 크대잖아. 그쵸? 맞습니까? 그럼 뭐야? 얘가 더 크니까 양수겠죠? 그냥 루트 씌우면 되니까 3분의 4 곱하기 3분의 1에 n-1승인 거죠. 이해되겠습니까? 따라서 이런 관계는 an 플러스 1 잠시만요. 요렇게 식이 나오겠습니다. 정리되겠습니까? 콜? 자 근데 이게 여기서 이 뒤에 풀이가 또 이게 아까도 한 문제 있었는데 여기도 한 문제가 있네요. 이게 여러분들 미안하지만 여기까지만 정리 좀 합시다. 왜냐면 그 뒤에 풀이가 바뀐 교육과정이라서 선생님이 또 이 뒤에 들어있으면 몰랐네요. 변형을 좀 시킬 필요가 있네요. 문제를 좀 수준을 변화시켜야 되는데 이 문제 중요한 게 일단은 사실 이게 이렇게만 안 나와 있으면 좀 좋은 문제가 되는 건데 여러분들이 지금 여기서는 요걸 보고
얘의 일반항을 구할 수 있다. 이거 하나 정리하는 수준으로 갑시다. 알겠죠? 그 뒤에 풀이 안 하셔도 됩니다. 이 문제는 풀 필요 없어요. 풀 필요 없는데 그거 하나만 그 정리를 해놓으세요. 아시겠죠? SN의 모양 요거 등비수열 합의 알겠습니까? 이쪽이 좀 더 간결한 식으로 나왔으면 이건 풀이가 가능한 문제인데 여기가 좀 복잡하게 나와서 이게 바뀐 교육과정 전에 거 내용입니다. 알겠죠? 그 뒤는 풀 필요가 없고요. 요까지만 정리를 하시면 충분합니다. 아시겠죠? 그 시그마 안에 어떤 식이 있더라도 우리가 일반항을 구할 수 있다. 그거 하나만 정리합시다. 아시겠죠? 정연 알겠습니까? 똑바로 앉으시고 넘어가겠습니다. 패스. 37번 문제라고 하거든요. 37번. 안 되셔요. 아니십니다. 37번 문제 오겠습니다. 자, 일로 와보세요. 자, 37번 문제 보시면 그림을 띄워놓고 갈게요. 자, 자연수에 대해서 좌표 평면 위에 세 점 A는 xn, 0, B는 0, xn, C는 xn, xn, xn을 꼭지점을 하는 직각 이등변삼각형은 Tn을 다음 조건에 따라 그린다. 가 x1이 1이다 라고 나왔는데 x1이 여기 얘기하는 거 맞죠? x1 그죠? 그럼 봐 x1이 1이면 요 놈이 지금 a1인 거고 여기가 b1인 거고 주어진 상황 분류하면 그 다음 c1이 x1, c1이니까 여기가 c1인 거 맞습니까? 이해되겠나요? 지금 요 상황 이해되겠습니까? 봐봐 문제에서 제일 처음에 AN이 x1, 0 BN이 0, x1 CN이 0, XN, XN 그지? 근데 x1, 1이라는 건 A1과 B1과 C1을 준 거죠. 그걸 그림에 적용을 시키면 요 삼각형의 세 꼭지점이 A1, B1, C1인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때 그 직각 이등변 삼각형을 T1이라 하자라는 거예요. 오케이 바이? 그런 다음에 나에서 AN 플러스 1, BN 플러스 1의 중점이 CN이다 라고 나와 있는데 사실 이게 그림을 보면 이해가 더 쉬워요. 무슨 말이냐면 봐봐 요 놈이 중점이라는 거야. 그런 다음에 두 번째 T2로 만들었으니까 여기가 뭐가 되겠어? A2 여기가 B2 여기가 C2가 되는 거죠. 오케이? 이게 말로만 이해하는 것보다 얘는 그림을 줬기 때문에 문제가 쉬워진 겁니다. 아시겠죠? 그 다음요 얘를 중점으로 여기랑 여기가 A3 B3 그럼 여기가 C3 이렇게 되겠죠. 이런 식으로 지금 직각 이등변 삼각형을 크게 만들고 있는 거예요. 그때 밑에 문제 갑시다. 자, 삼각형 T의 넓이를 AN 삼각형 T에는 세 변 위에 있는 점 중에서 X좌표와 Y좌표가 모두 정수인 점의 개수를 BN이라 할 때 다음 값을 구하시오라고 나왔습니다. AN과 BN을 구하라는 문제 맞죠? 극한량은 풀면 되는 것이고 그지? 그럼 우리가 AN과 BN을 구해가야 되는데 하나씩 해야 되겠죠? AN부터 가겠습니다. 당연히 이거 수열의 일반항 구하는 문제니까 수열의 활용 문제 아니야. 무슨 문제겠어? 발견적 추론 문제일 거라고 알겠죠? 차근차근 하나씩 들어가세요. AN이 뭐라고 했어? TN의 넓이. 얘가 TN의 넓이였죠? 그죠? AN을 나이 하겠습니다. AN은 발추니까. 야, 첫 번째 원의 넓이 얼마야? 1 곱하기 1 곱하기 2분의 1. A1은 2분의 1입니다. 그죠? 두 번째 원의 넓이는, 자, 보세요. 두 번째 원의 넓이는, 요 길이 얼마일 것 같아요, 이거? 2. 바로 보이잖아. 왜냐면 얘가 중점이야. 요렇게 자르면 1개, 여기도 1개, 2배잖아, 2배, 길이가. 그죠? 이게 지금 길이비가 몇 배 된 거야, 지금? 길이비가. 2배 된 거 맞죠? 그죠? 야, 여기서 여기 할 때 마찬가지야. 요게 중점이니까. 가운데 이었으니까는 요 길이의 2배가 얘일 거란 말이야. 요게 중점을 만들었으니까. 그쵸? 그럼 얘도 길이비가 2배잖아. 그죠? 물론 넓이를 직접 구하는 게 물론 정확한 풀이고도 될 수도 있겠지만 넓이를 구하러 가다 보니까 길이비가 바로 보이네. 그죠? 그럼 넓이는 몇 배 되는 거야, 이게? 4배씩 되는 거 맞죠? 그러면 두 번째 넓이는 2분의 1 곱하기 4일 거란 말이죠. 그죠? 산수하지 말고 이렇게 쓸게요. 세 번째 넓이는 2분의 1 곱하기 4의 제곱이 되겠죠. 이런 식으로 하는 등비 수열이 되겠네. 그죠? 그럼 AN은 뭐야? 초항 2분의 1 곱하기 공비의 n-1승. 이렇게 되겠죠. 정리되겠습니까? 이게 AN의 일반이 되는 거고요. 지금 이런 문제에서 여러분 제일 중요한 건
도형을 이해하는 거 좋은데 도형을 이해해서 일반화 찾는 게 아니야. 도형을 이해해 가는데 이게 수열 문제니까 발견적 추론이구나. 이 생각하는 게 중요한 겁니다. 포인트가 거기 있습니다. 아시겠죠? 이 도형의 전반적인 이해를 하라는 소리가 아니야. 그런 것까지 잘 요구하지 않아. 문과 친구들 아닙니까? 도형을 너무 깊이 있게 이해해봤자 대학 가서 써먹지도 않는데, 그죠? 논리, 추론, 이겁니다. 포인트가. 알겠죠? 그걸 잃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 A에는 얘라는 거고요. B에도 뭐죠? B에. B에는 가봅시다. 이번에 B에는요. 끝났으면 되겠다. B에는요. TN의 세변 위에 있는 점들 중에서 X, Y 좌표가 모두 정수인 점의 개수야, 이번에는. 그지? 마찬가지 발주겠죠? 찾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여기 위에 점의 개수 몇 개야? 3개. 됐나요? 그 다음 점의 개수 몇 개야? 하나, 둘, 셋. 그죠? 넷, 다섯, 6개일 거 아니에요. 이해됩니까? 6개네요. 그 다음 점의 개수 몇 개야? 봐봐요. 이걸 여러분들이 정수인 점을 그래프에서 파악할 때는 이렇게 하세요. 여기가 1 맞지? 그지? 여기가 2잖아. 그지? 여기 3일 거 아니야, 가운데. 여기 4잖아. 맞습니까? 그리고 여기 1, 2. 이런 걸 격자점이라 부르는데 이렇게 다 정수인 거 다 이어주면 보기 좀 편합니다. 아시겠죠? 그럼 봐봐. 1개, 2개, 3개. 그죠? 4개, 5개, 6개, 7개, 8개, 9개, 10개, 11, 12개네요. 됐습니까? 12개가 나오네요. 됐나요? 오케이? 약간 필이 오긴 하죠. 그쵸? 근데 쌤이 규칙을 볼 때는 최소한 몇 개 적으라고? 4개는 적어주는 게 좋습니다. 알겠죠? 이거 그냥 훅 들어갔다가 가끔 또 걸려버릴 수 있습니다. 다른 문제에서. 혹시 모르니까 확인합시다. 어떻게 해야 돼? 직접 그려야지, 이렇게. 여기 물론 이 공간이 작지만 여러분들 교재 이렇게 그리려면 이렇게. 알겠습니까? 직접 해야 된다고 그래서. 알겠나요? 오케이? 그러면 이게 여기가 8일 거니까, 그죠? 맞습니까? 위가 8일 거니까 이렇게 0일 때 1개, 1일 때 2개, 2일 때 2개, 3일 때 2개, 4일 때 2개, 6일 때 7일 때까지 2개일 거 아니야? 딱 거기가, 그지? 8일 때 몇 개겠어? 8일 때 여기 세로로 0일 때 1개, 1일 때 1개, 2일 때 1개, 8일 때 1개니까 총 9개일 거란 말이야. 쫙 더해보시면 24개가 나올 삘입니다. 원래 해봐야 되는데 여러분들은 해보는 거고 내가 지금 여기 표현하기 좀 그러니까 너희는 해봐야지. 알겠습니까? 확인하고 들어가는 말이야. 그래서 BN이 등비서열 3 곱하기 2의 n-1이구나 라고 파악할 수 있겠죠. 그 뒤는 쉽죠. 그러면 A 리미트 n이 뭐 안 들어갈 때 합시다. AN이 2분의 1 곱하기 4의 n-1승 더하기 2의 n승이고요. 됐나요? 그 다음 2의 n승 곱하기 3 곱하기 2의 n-1승이야. 맞나요? 나 요거 좀 약간 이쁘게 쓰면 안 되나? 요거 좀 이쁘게 쓸게요. 요거 좀. 봐봐. 2의 n승은 이거 2 곱하기 n-1승을 적을 수 있죠. 됐나요? 그죠? 3이랑 2랑 곱하면 6이지. 얘들 곱하면 4의 n-1승이지. 이렇게 쓰겠습니다. 지수식 정리 잘 해주세요. 6 곱하기 4의 n-1승이네요. 그 자식. 됐습니까? 요거 n에 관한 지수식이죠? 밑이 2종류 이상입니다. 4가 더 크니까 2는 무시하시고, 그죠? 약분 2분의 1분의 6 답은 10이다 이렇게 풀 수 있겠죠. 이해되겠습니까? 개발이. 네. 그 다음요 하나만 더 풀고 쉬겠습니다. 다음 문제. 여기서 38번은 잘 풀었어요? 맞겠습니까? 계산 이상입니다. 계산 이상하니까 알겠습니다. 한번 도전해보겠습니다. 38문제는 가보시죠. 요즘에는 지금 이제 그 작년도 뭐 수능이 뭐 전년도보다는 어렵다 그러지만 그래도 아직은 쉬운 수능 체제입니다. 아시겠죠? 재작년이 워낙 쉬워가지고 재작년이 워낙 물수능이다 보니까 작년께 뭐 좀 뭐 난이도가 어려졌다 있다는 얘기 하는 거지 아직 여러분들은 지금 쉬운 수능의 취지에 맞춰진 문제를 풀고 있는 거 알겠죠? 그러다 보니까 요즘에는 이 정도 문제를 많이 내요. 이 정도 아주 옛날 막 2010년도 막 9년도 이쯤 가면은 이런 문제는 나오지도 않았어. 이거보다 훨씬 어렵게 나오는데 요즘에는 점점 이제 그냥
좌표 대입만 잘하면 되는 문제? 그런 게 많이 출연하는 편입니다. 아시겠죠? 그런 문제를 이제 예를 볼 수 있는데, 봐봐. 그래프 나와 있고요. 문제 갑시다. 자연수 n에 대해서 2016년, 작년에, 그죠? 작년에 봤던 애들 수능에서, 문제인데, 좌표 0,2n 플러스 1인 점을 P라고 하고, 자, P라는 점 나왔으니까 표시해주세요. 0,2n 플러스 1. 그리고, fx가 nx 제곱이라는 함수인데, 문제가 뭐라 그랬냐면, y좌표가 1인 점 q라고 그랬습니다. 그죠? y가 1이면 이거 x 구해야지. 1은 nx 제곱이니까 x 제곱은 n분의 1이고요. x는 뿔마 루트 n분의 1 되겠죠. 그죠? 근데 오른쪽에 점이니까 뭐냐? 루트 n분의 1 플러스 쪽이죠? 1 되겠죠. 됐습니까? 이런 좌표들을 쉽게 적을 수 있어야 되겠죠. 대입만 하면 되니까. 알겠습니까? 그러면 Q의 좌표까지 나왔죠? 그리고 점 R이 0,1에 대해서 스톱. R은 지금 그림이 없잖아. 그래야지 R이 뭐 어딘가 있겠지 뭐. 0,1 높이가 얘랑 똑같네. 여기 R이 있네. 0,1 이렇게 차근차근. 됐습니까? 그때 문제 갑니다. 뭐래요? 삼각형 PRQ의 넓이. 요 넓이 구하는 요 넓이. 직각 아니야. 그죠? 삼각형 PRQ의 넓이 구하겠습니다. 넓이. 넓이는 2분의 1 곱하기 밑변 뭐야 밑변. 요거 아니야 요거. 그지? 루트 n분의 1 맞지? 곱하기 높이 알아 높이. 높이 얼마야? 2n이네요 2n. 2n입니다. 약분 유리화하면 루트 n 나오겠네요. 넓이 구했고 얘를 뭐라 하자? SN이라 하자라고 나왔습니다. SN. 그리고 선분 PQ의 길이 차근차근 가서 PQ의 길이 이렇게 한 번에 푸는 게 아니라 시키는 순서도 정확하고요. 모든 걸 다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습니다. 이런 게 그렇게 쉽다라는 거야. 알겠죠? 오케이? 모양새는 어려워 보일 수 있으나 알겠죠? 얘가 시키는 그대로 차근차근 단계만 진행해주면 풀리는 문제가 요즘 트렌드야 이런 게. 쉬운 수능이라니까. 알겠죠? 뭔가 수학적인 어떤 내용적인 이해도가 심화된 게 없이, 알겠죠? 시키는 그대로 하면 되는 거야, 차근차근. 빨리 안 풀면 돼, 빨리. 천천히 풀면 되는 거야. PQ의 길이 구하여. 그게 LN이랍니다. 길이 구하죠? PQ는 얘랑 얘 사이 거리 구하는 거 맞지? 루트. X좌표 차의 제곱, N분의 1 플러스. Y좌표 차의 제곱, 4N제곱이야. 끝. 됐나요? 이게 L입니다. 질문. 리미트닝 무한 들어갈 때 ln분의 루트 4n제곱 플러스 n분의 1 분의 sn의 제곱 n 이 말이잖아. 됐어요? 다음 식이죠? 무시 최고창 2분의 1 되겠다. 뭐 이런 문제 되겠죠. 알겠습니까? 이렇게 차근차근 일반항을 구하는 연습들을 하시면 되고요. 잠깐 쉬었다가 뒤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쉬었다 가시죠. 자, 쌤이 앞쪽 문제 하나만 더 풀고 요거 마지막 문제 좀 풀겠습니다. 32번이잖아요. 32번. 32번을 잠깐 보겠습니다. 요걸 통해서 얘기 좀 하게. 32번 잠깐 봐보세요. 자, 32번의 문제 보시면 얘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기울기가 n이고 자연수 n에 대해서 기울기가 n이고 y절편이 양수인 직선이 원과 접할 때 x축, y축과 만나는 점을 PNQN이라 하자. 그때 PNQN의 길이를 구해서 LN이라 했을 때 다음 값을 구해라라고 나온 거 맞죠? 마찬가지로 AN부터 구하기 문제긴 한데 여기서 사용되는 건 수학 원입니다. 수원 알겠죠? 수원의 이 원의 방정식에서 나오는 직선의 접선에 대한 얘기인데 쌤이 저번에도 살짝 얘기한 적이 있나 모르겠는데요. 앞에서부터 차근차근 해석을 다시 하면 지금 기울기가 n이고 y절편이 양수인 직선 스톱 요까지 읽었을 때 사실 요 직선의 방정식이 일단 생성돼야 됩니다. 어떻게 식을 세울 수 있죠? y는 기울기 n이니까 nx 플러스 a 이렇게 쓰면 되는 거죠. 그죠? 그럼 a만 구하면 직선의 방정식이 나오는 거 아니야, 그지? 맞습니까? 자, a를 구하기 위해서 힌트가 하나 필요한데
여기 바로 뒤에 힌트 나와 있죠? 요 원에 접한다 밑줄 치 접한다. 원에 접한다. 즉 원의 접선이라는 건 이거 바로 힌트가 여기 튀어나와야 돼. 원의 접선의 힌트가 뭐야? 접선의 특징. 원에 접하는 직선이 있어. 얘의 특징은요. 중심으로부터 직선까지 이었을 때 이게 뭐야? 뭐랑 같아? 이게 나와야 되겠죠? 그럼 원의 접선이라는 건 D와 R이 같다라는 게 포인트입니다. 아시겠죠? 요걸 주는 거예요, 요거를. 이해했습니까? 그러면 정연아, 봐봐. 얘를 주는 게 가장 큰 포인트입니다. 이해되시겠죠? 그럼 봐. 우리가 A를 구하고 싶은데 접한다니까 그러면 여기 있는 요 뭐 중심으로부터 직선까지 거리가 뭐가 된다? 반지름. 반지름 얼마야? n이죠, n. 이해됐습니까? 즉 0,0으로부터 직선까지 거리 nx-y 플러스 a는 0. 그죠? 이 거리가 d가 루트 n제곱 플러스 1분의 절대값 a가 되는 거죠. 됐나요? 이 거리 구하는 공식 기억하시죠? 제곱 더하기 제곱 루트 씌운 다음에 대입. 얘가 n이다라는 거죠. 이해되겠습니까? 그래서 식이 이렇게 나오는 거고요. 그러면 잘 봐봐. 절대값 a가 n 루트 n 제곱 플러스 1이니까 이 방정식이 나온 거죠. nx 플러스 n 루트 n 제곱 플러스 1이다 이렇게 나온 거죠. 정리되겠습니까? 그럼 얘를 가지고 이제 어떻게 하면 돼? y 절편이랑 x 절편 구해서 길이 구하면 되는 거 맞죠? 그죠? 요건 일단 선생님이 함수로만 접근한 겁니다. 수1에서 배웠던 도형의 방정식에 입각해서 차근차근 내용적인, 교과서적인, 기본적인 내용 정리로 들어간 거죠. 오케이? 그러면 얘를 가지고 식이 물론 들어오지긴 하는데 얘가 y는 얘니까 요놈 가지고 이제 qn 좌표 구할 수 있고요. 0,n 루트 n 제곱 플러스 1일 거 아니야. 그죠? pn 좌표 구할 수 있겠죠? y에 0을 넣어버리면 y 0 넣으면 넘겨가지고 n 약분해버리면 되니까 마이너스 루트 n 제곱 플러스 1이 나올 겁니다. 이렇게. 오케이? 두 점 사이 거리 구하면 되는 거죠. 자, 이거는 선생님이 지금 뭘로 푼 거냐면 수학 1에서 배웠던 그 내용을 그대로 지금 사용하고 있는 내용이 아주 중요한 내용들이기 때문에 이런 진행은 단계적으로 차근차근 진행이 가능해야 됩니다. 아시겠죠? 일단은 직선의 방정식을 세우는 거, 접선의 특징을 이용하는 거. 알겠습니까? 근데 여러분들이 이 정도 문제는 이제 우리가 그 수혜력한 마지막 가면은 도형에 대한 해석을 많이 할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런 접근이 가능해야 돼요. 식은 아니고. 도형적 해석도 연습이 좀 필요합니다. 요거를 좀 하라고 내가 설명을 좀 할 겁니다. 알겠죠? 무슨 말이냐면 잘 봐봐. 직선이 있는데 원에 접하는 직선인 거야. 그때 내가 구하는 건 요 길이 구하는 거 맞죠? 정연아, 여기 구하는 거 맞죠? 그러면 요 길이를 구하기 위해서 내가 이 그림 딱 봤는데 요게 직각삼각형 아닙니까? 맞나요? 그죠? 그럼 우리가 봐봐. 얘가 지금 요 직선이 기울기가 n이라고 되어 있는 거 맞죠? 기울기가 n. 맞습니까? 그쵸? 오케이? 그런 상태에서 요 길이 한 개 많은 거야. 요 길이가 뭐야? n이잖아, n. 그쵸? 이런 상태의 직각삼각형이 하나 보입니다. 이해되겠습니까? 그럼 우리가 뭘 사용할 수 있냐면 봐봐요. 지금 삼각형이 이렇게 있는데 쌤이 이런 직각은 이렇게 엎어진 거 보여준 적이 있어요. 예를 들어 이렇게 직각삼각형이 있다면 여기에 수선 내리면 여기 직각삼각형 몇 개 있어? 직각삼각형 몇 개 들어있어요? 작은 거, 중간 거, 큰 거, 세 개 있는 거 맞죠? 이 세 개의 직각삼각형은 다 뭐야? 닮음이죠. 맞나요? 그죠? 그럼 예를 드는 겁니다. 여기가 만약 1이고 여기가 2라면 여기는 미스터 P 쓰면 루트 5가 나올 거 아니야. 그죠? 그럼 나머지 길이는 다 구할 수 있습니다. 왜냐면 잘 보세요. B를 사용하는 거 이렇게 하자고 그랬죠? 내가 만약에 이 길이를 구하고 싶으면 요 작은 삼각형의 빗변을 알고 있는 거 맞죠? 그죠? 빗변 가지고 둘 중에 긴 변 구하는 거잖아 지금. 그지? 그럼 큰 삼각형에서 빗변 가지고 긴 변 가려면 얼마 곱했어?
루트 5분의 2를 곱하면 되는 거 맞죠? 맞나요? 나중에 도형 쪽 가면 이걸 많이 사용할 거기 때문에 그때 천천히 정리 한번 해드리긴 할 겁니다. 근데 요 b 이용하는 거 알겠지? 내가 몇 번 얘기했을 거야. 그럼 여기에 똑같이 루트 5분의 2를 곱하면 요 길이 나와야 되는 거 맞지? 이 길이는 루트 5분의 2가 되는 거죠. 이 얘기 알겠습니까? 요게 닮음이니까 b를 이용하는 거죠. 자, 얘가 지금 그런 걸 사용할 수 있는 상태라는 거야. 이해됐습니까? 근데 지금 문제에서 기울기가 얼마래? n이라고 그랬죠? 요거 봐. 이런 도형적 해석이 어려울 건데 연습하라고 알려주는 겁니다. 그러면 기울기가 n이라는 건 아까 쌤이 얘기했지만 얘가 1 증가했을 때 얘가 n 증가하는 거 맞죠? 이해됩니까? 요 삼각형이 지금 직선의 삼각형인데 얘가 기울기가 n이라는 건 얘가 만약에 수직이니까 얘가 1 증가했으면 얘가 얼마 되는 거야? n 증가한다는 거 맞죠? n 될 거 아니야. 한 칸 갈 때 n 칸 올라가는 거니까. 그죠? 그럼 지금 요 삼각형의 b는 짧은 면과 긴 면의 길이 비가 몇 배인 거야? n 배인 거 맞죠? n 배. 이해됐습니까? 이 직각삼각형은 짧은 거에서 긴 거로 갈 때 n 배 하면 됩니다. n 배. 알겠습니까? 가볼게요. 자, 요게 n이지? 길이 지금 한 개 하는 거 아니야. 요 짧은 면 길이 얼마겠어요? 여기서 n 배 했을 거 아니야. 요 길이가 1일 겁니다. 1. 요거 이해됩니까? 그죠? 그럼 우리가 요 길이 구할 수 있지, 요 길이. 요 길이. 어떻게 구해? 미스터 P. 그죠? 루트 n 제곱 플러스 1인 거죠. 이해됐습니까? 그러면 봐봐. 요 놈으로 요 놈 갈 때 또 뭐야? n 배일 거 아니야. 혹은 이렇게 하면 되겠다. 요 삼각형에서 바로 구할 수 있네요. 요 삼각형에서 짧은 면, 긴 면 맞죠? 요 길이 얼마야? n배. 얼마예요? n 제곱인 거 맞습니까? 그쵸? 그러면 pn, qn 길이 얼마예요? n 제곱 플러스 1 되겠네. 적어도 되겠습니까? 무슨 얘기인지. 그죠? 다시 갑니다. 포인트만 딱 얘기해드리면 봐봐. 여기서 직각 삼각형에 수선되는 모양이 있는데 내가 요 길이 n인가는 알고 있단 말이야. 근데 이 직선의 기울기가 n이니까 얘가 1 갈 때 n 갔을 거라고. 그 말은 이 길이 b가 n배라는 거죠. 맞나요? 여기는 요 놈을 선생님이 구하긴 했지만 적을 필요가 없었네요. 왜냐면 요 두 개의 관계에서 요 작은 삼각형에서 짧은 면, 긴 면이니까 n배 했을 거 아니야. 요거 1이겠네요. 요 중간 삼각형에서 짧은 면, 긴 면이니까 n배 해야 될 거 아니야. n 제곱이네요. 둘 더한 게 pn, qn의 길이니까. 그래서 여기를 바로 띡 구할 수가 있다는 거죠. 오케이? 여러분들이 아마 풀이를 진행할 때 이쪽이 쉬울 거예요. 근데 식이 들어온 거고 알겠죠? 이쪽이 어렵지만 이런 걸 연습을 좀 하시라는 겁니다. 어차피 이 정도의 도형을 다루는 능력이 나중에 필요하니까 알겠죠? 이런 걸 꼭 연습해서 정리를 하시고요. 선생님은 그 다음 문제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40번 문제입니다. 오늘 간만에 일찍 온다 했어. 왜 이렇게 돌아 떨어집니까? 40번입니다. 40번. 올라가시죠. 40번으로 와보세요. 그렇게 다 했죠? 여러분 39번은 요것도 이제 일반화를 구하는 중간적 접근은 가능한데 이게 그 교육과정이 바뀐 풀이할 수 없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건 아예 풀지 마세요. 알겠죠? 안 풀어도 될 것 같습니다. 풀지 마시고 39번은 그냥 버리세요. 40번 문제로 가보겠습니다. 40번. 가보시죠. (40번) 문제입니다. 문제 보시죠. 자, 자연수 n을 해서 pn-1, pn2 함수 y는 x제곱의 그래프 위의 점일 때 pn 플러스 1을 다음 규칙에 따라 정한다. p0와 p1은 0,0과 1,0, 1,1이래요. 요건 적어놓을게요. 0,0이랑 1,1입니다. 적어놓고. 그죠? 그때 pn 플러스 1은 점 pn을 지나고 직선 pn-1, pn의 수직인 직선과 y는 x제곱의 그래프의 교점이다. 그때 ln이 얘일 때 얘의 값을 구하라 하고 나왔습니다. 그죠? 근데 여러분들이 이렇게 그 점화식의 형태로 쓰는 문제를 만나면 바로 이해가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거 어차피 ln 구하는 문제는 이거 약간 수열 활용 느낌 나시나요? 발추로 가야죠. 발추로. 알겠습니까? 처음 좌표부터 차근차근 구해나가면서 ln을 잡아가는 거죠. 오케이? 그때 여러분들이 이 문제를 풀 때 두 가지 생각을 할 필요가 있어요. 어떤 생각이냐면 주목 잘 들어봐. 이게 지금
P0가 0,0이고 P1이 1,1란 말이야. 그지? 그럼 내가 당연히 P2를 구하고 P3 구하고 점점점점 Pn의 좌표를 구하면 저거 구할 수 있을 거 아니야. 1차적인 목적은 당연히 얘가 되겠죠. 맞습니까? 근데 문제를 풀다가 이런 규칙이 정말 안 보이는 문제도 있단 말이야. 그럴 때는 분명 이 문제는 봐봐. 내가 구하는 게 궁극적으로 Pn의 좌표인 거야 아니면 Ln의 길인 거야. 길인 거죠. 이게 여기서 규칙이 안 나올 수도 있어. 이런 걸 예측할 수 있어야 돼. 쌤 왜 수열에서 저번에 그 흰색 타일과 검은색 타일로 얘기한 문제 기억나십니까? 그때 그 문제는 만약에 흰색 타일의 개수와 검은색 타일의 개수에 관심이 있는 친구들을 못 풀 거라 그랬죠. 왜? 둘의 관계를 요구했으니까. 즉 문제 출제자가 요구하는 그 포인트를 정확히 신경 쓰고 있어야 됩니다. 얘가 만약에 난 당연히 얘를 구하러 갈 건데 혹시라도 얘가 안 나오면 나 어디로 갈 거야? L1과 L2와 L3와 이런 식의 관계를 통해서 LN을 찾으러 갈 겁니다. 이해되겠나요? 뭐가 좋을지 모르겠습니다. 가봐야 알겠죠. 자, 들어가 보면 봐봐. 일단은 뭐 P0, P1 구했으니까 P2 구하러 가면 되는 거 맞죠? 그죠? P2를 구하기 위해서 거기 나에다가 문자로는 인식이 안 되기 때문에 선생님이 숫자를 대입하라 그랬어. n에 1을 대입할게. n에 1. 그리고 저거 이런 문제 빨리 풀라 그러면 못 풀어. 최소한 한 5분쯤 투자해야 됩니다. 알겠죠? 여러분 실전 상황에서 가장 긴 시간 투자가 5분이야. 내가 정확히 풀이를 잘 체크하고 들어갔을 때 5분 걸리는 문제가 있단 말이죠. 봐봐. n에 1 넣으면 헷갈리면 저거 P2는 뭐래요? P1을 지나고 이렇게 그대로 적어 그냥 헷갈리면 P1을 지나고 직선 P0 P1의 수직인 직선과 y는 x제곱의 교점이래요. 그림을 봐도 알겠지만 그쵸? 차근차근 할게요. P1 좌표 얼마지? 1,1이죠? 그 다음에 직선 얘의 수직이래요. 직선 얘의 수직이라는 걸 왜 줬을까? 기울기 때문에 준 거겠죠? 야, 요놈의 기울기 얼마냐고? 기울기 1이잖아. 1 0,0이랑 1,1의 기울기니까 1 맞죠? 얘의 수직인 기울기 얼마야?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이다 소리죠. 이해되겠습니까? 그러면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이고 1,1을 지나는 직선 세울 수 있죠? 그죠? 뭡니까? y는 마이너스 x 마이너스 1 더하기 1일 거 아니야. 요걸 그러면 마이너스 x 플러스 2가 되네요. 그죠? 요게 뭐 한 거야? 요 직선의 방정식을 세운 거지 지금. 요 직선이 있는 거야. 됐나요? 얘랑 얘의 교점이 되잖아. 연립하면 y에 집어넣어 버리면 마이너스 x 플러스 2가 x제곱 되는 거니까 넘기면 x제곱 플러스 x 마이너스 2가 0 되는 거니까 x 플러스 2 x 마이너스 1은 0이다. x는 1 또는 마이너스 2네요. 그죠? 당연히 여기가 1이니까 여기가 마이너스인가 보네. 마이너스 2, 그죠? x제곱에 집어넣으면 4가 되겠네요. 이거 맞습니까? P2 구했네요. 그죠? P3를 구하러 갑니다. 오케이? 근데 요거 한 개만 구하더라도 그 다음은 대입해서 적지 않더라도 봐봐. 이 점을 지나고 수직으로 만드는 점이 P3 아니야. 똑같이 가면 되는 거지. 지금 이꼴? 그럼 봐. 지나는 점이 얘죠? 마이너스 2,4를 지나는 거 맞지? 그리고 기울기 얼마야? 기울기 얼마야? 얘한테 수직이잖아. 이번엔 1이겠네요. 얘가 마이너스 1이었으니까 얘는 1일 거 아니야. 그죠? 직선 세우면 y는 이렇게 차근차근 해야 된다고. 플러스 2 더하기 4네요. y는 x 플러스 6입니다. 그죠? 얘랑 또 x제곱이랑 교점 찾는 거 맞죠? 연립 여기에 x제곱 넣어주면 요렇게 됐습니까? 넘겨주면 x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0입니다. 풀이는 여러분들이 천천히만 하면 다 풀 수 있는 문제예요. 이렇게 돼서 하나는 3이고 하나 마이너스 2죠? 여기 마이너스 2였잖아. 여기가 3인가 보네. 3,9네. 이해됐습니까?
또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인 거 3,9 지나는 거 직선세에서 연립하면요 이쪽 점이 여기 쓸게요 그냥 P4가 뭐가 나와? 마이너스 4,16 나올 겁니다. 이건 구해보시고 이해되겠나요? 아 그러면 지금 봐봐 PN의 좌표 물론 규칙을 파악할 수 있는데 요건 좀 지울게요. 요거는 세울 수 있으니까 지울겠습니다. 지금 PN 좌표가 봐봐 1번으로 접근하는 친구들은 처음이 0,0 두 번째가 1,1 세 번 P0죠. P1이죠. P1 P0 P2는 마이너스 2,4 그 다음 3,9 그 다음 마이너스 4,16 규칙은 대충 잡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럼 이게 n번째 항이 사실 음수인지 양수인지가 좀 어렵긴 하죠. 그죠? 근데 쌤이 PN을 구해보면 PN 봐봐 PN 좌표를 적을 수는 있습니다. 근데 좀 어렵습니다. 적는 게 봐봐 주목 PN은 첫 번째가 1이고 두 번째가 마이너스 맞죠? 세 번째가 플러스 맞죠? 그죠? 첫 번째는 1일 때는 플러스 2일 때는 마이너스죠. 뿔마가 반복되잖아. 그걸 어떻게 표현하냐면 표현 방식 한번 봐봐. 마이너스 1에 n 플러스 1승이나 쓰면 돼요 일단. 봐봐 n에 1 집어넣으면 이거 플러스지? n에 2 집어넣으면 마이너스지? 3 집어넣으면 플러스지? 뿔마를 왔다 갔다 하는 건 이런 표현이야. 됐어요? 거기에 곱하기 n 콤마 이해되겠습니까? 이러면 요거 1방 찾은 거야. 됐나요? 그 다음 여기 뒤에 있는 거 요거 제곱한 거 아니야? n 제곱인 거죠. 이게 PN 좌표입니다. 근데 지금 봐봐 선생님은 이런 뿔마를 표현하는 방식을 아니까 쉽게 할 수 있는데 여러분들은 이런 표현은 사실 하기 어려울 거 아니야. 일반은 구하기 어려울 거라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럼 여기서 이제 두 가지 얘기를 할 겁니다. 잘 들으세요. PN의 일반항 구하는 거 당연히 이건 연습. 공부하는 거니까 내가 오늘 알려줬잖아. 그지? 아 저걸 저렇게 표현할 수 있구나. 공부해 놓으시고. 알겠죠? 근데 이거를 표현하지 못했던 지금 현재 실력 상태로는 이 문제를 못 푸는 거야? 아니라고. 내가 맨날 얘기하잖아. 답은 다 구할 수 있어. 근데 지금 우리가 실력을 늘리기 위해서 이런 걸 내가 알려준 것 뿐인 거고 알겠죠? 그럼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지금 상황에서 무슨 생각을 해야 되냐면 잘 봐. 규칙은 다 발견했을 거 아니야. 맞나요? 그러면 많은 친구들이 이 문제를 푼 친구들은 이렇게 풉니다. 이런 일반항을 구해서 푸는 게 아니야. 실전에서도 이렇게 안 푼다고 애들이. 그럼 어떻게 푸냐면 첫 번째 잘 들으세요. 이런 게 중요한 겁니다. 얘가 생각을 하는 거예요. 지금 0,0, 1,1, 마이너스 2,4, 3,9 점점점 대충 가면 와. 그치? 이게 뿔마가 바뀌긴 하지만 0, 1, 2, 3, 4 이렇게 가는 거잖아. P1이 1인 거고 P2가 2인 거고 이런 거잖아. 숫자는 그지? 그럼 지금 나한테 구하라는 게 Pn-1 곱하기 Pn의 길이일 거란 말이야. 그지? 근데 지금 이게 Pn이 그럼 Pn 좌표 필요한데 양수인지 음수인지 알아 몰라. 모를 거 아니야. 그지? 그러면 야 이게 만약에 양수일 때 상황의 길이와 음수일 때 상황의 길이가 값이 달라지면 이런 문제 나와 안 나와? 나올 수 있어 없어? 없을 거 아니야. 요만 이해됩니까? 야 이거 답이 나와야 되니까 PN의 값이 뭐 양수일 때인데 음수일 때는 간에 이 길이는 똑같이 나와야 되는 거 아니야? 그거를 감을 잡는 거죠. 센스 있게. 알겠습니까? 그래서 그냥 PN을 그냥 뭐 n, 제곱이라고 그냥 놔버린 거야. 쟤는 그냥 짝수로 칠게요. 뭐 이렇게 하는 거야. 알겠죠? 그러면 Pn-1은 뭐가 되는 거야? P-1은 n-1, n-1의 제곱이 되는 거죠. 정리되겠습니까? 그러고 얘 둘의 길이를 구해버리는 거야. 이해되겠나요? 그럼 길이를 구해보면 봐보세요. n은 루트 차의 제곱이죠. 1 더하기 됐습니까? 차의 제곱이죠. 요거 n제곱 마이너스 2n 플러스 1인데요. 여기서 n제곱 뺐으니까 2n 플러스 마이너스 2n 플러스 1의 제곱이니까 바로 전기할게. 4n제곱 플러스 마이너스 4n 플러스 1 되겠습니다. 이해되겠습니까? 그러면 루트 4n제곱 마이너스 4n 플러스 2가 되겠네요. 됐어요? 자 요거 봐봐. 루트 안에 제곱이니까 이거 1차식 맞지? 제대로 구한 거 맞습니다. 등차는 아니었지만 그죠?
얘가 ln이었나 봐요. 정리되겠습니까? 그래서 선생님이 두 번째는 무슨 얘기 하려고 했다면, 두 번째는 이런 생각 못하는 친구들은 사실은 이런 생각만 하면 돼. L1, L2, L3를 구해나가는 생각을 하는 거죠. 알겠습니까? 근데 마무리 좀 들으세요. ln이 이렇게 나왔잖아. 이거 미안하지만 이렇게 푼 친구는 답을 못 구했을 것 같아요. 여기 규칙 발견할 수 없어. 너무 어려워. 식이. 이해되겠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아마도 요걸 가지고 진행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럼 얘를 올려버리면 답은 뭐가 됩니까? 2가 나오는 거 맞나요? 그죠? 답이 잘못 나왔습니까? 아,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답이 잘못 나왔답니다. 답이 2됩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그렇게 수정하시고요. 거기에 원래 표현 방식은 이렇게 표현한다라는 거는 같이 그냥 안고만 갑시다. 아시겠죠? 그래서 풀말을 표현하는 방식이 이렇다라는 거죠. 정리되겠습니까? 요까지 정리하면은 일단 무한급수 이전에 수열에 극한 얘기는 다 끝난 거고요. 여기 점화식 만들기는 빼놓으세요. 알겠죠? 이것도 지금 이제 바뀐 교과 과정으로 사실 지금 이제 쌤이 수능 특강에서 어떤 그 평가원의 어떤 의지와 이런 것들을 비교를 많이 해서 가능성이 있는 유형들 좀 넣어놓은 건데 지금 수능 특강이 나와버렸기 때문에 이거 나오기 전에 쌤이 만든 교재다 보니까 지금 점화식 만들기는 거의 이제 확률이 사라졌습니다. 이제 굳이 여러분이 연습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만약에 조금의 확률에서 다시 생겨버리면 내가 어떻게 설명해 드릴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여기까지를 통해서 수열의 극한은 정리를 하면 되고요. 자, 그 뒤에 이제 여기 일단은 수열의 극한 파트에 뒤쪽 파트 여기가 이제 무한급수 문제 맞죠? 요것도 간단하게 오늘 소개만 하고 그 다음에 풀이는 좀 해오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시겠죠? 일단은 무한급수 내용 잠깐 점검 좀 하겠습니다. 들어보세요. 무한급수 파트. 일단 무한급수와 무한수열로 비교를 많이 하는데요. 봐봐. 무한수열이란 표현과 무한급수란 표현이 있다고 보시면 돼요. 이 무한수열은 이 수열이라는 게 일반항, 어떤 수열이 일반항에 무한, 극한을 취하는 경우. 요게 우리가 앞에서 했던 내용들이죠. 이건 뭐 하는 거야? A1, A2, A3 점점점 나열했을 때 무한대 번째에 있는 숫자가 어디에 가까워지냐를 구하는 거죠. 맞나요? 근데 무한급수는 뭐가 있어? 시그마가 있는 거 맞죠? 이렇게. 그죠? 얘는 무슨 의미야? A1 더하기 A2 더하기 A3 더하기 해서 어디까지 합이야? 무한대 번째까지의 모든 수의 합을 얘기하는 거죠. 맞나요? 그게 무한급수가 되는 거죠. 즉 얘는 급수란 말이 이게 수열의 합이란 표현이잖아. 그래서 수열의 합을 구해서 극한을 취해라 이런 표현입니다. 그러면 이게 극한에서는 차이가 별로 없어요. 차이가 어디서 나오냐면 수열에서 나오는 거야. 얘는 일반항만 구해서 극한을 취하는 거고 얘는 수열의 합 SN을 구한 다음에 극한을 취하는 거죠. 그 차이만 생기는 거지 나머지는 별거 없습니다. 아시겠죠? 그럼 우리가 이런 무한급수를 정리하면은 봐봐. 급수라는 게 뭐라고? 수열의 합을 얘기하는 거라고 그랬죠. 쉽게 얘기하면 SN 같은 거 SN. 알겠습니까? 그런 건데 그럼 이걸 표현하는 방식이 이래요. 잘 보세요. 가장 많이 쓰는 표현이 이렇습니다. 시그마 n은 1부터 무한대까지 an. 이게 가장 많이 쓰는 표현이죠. 이게 무슨 표현이냐? a1 더하기 a2 더하기 a3 더하기 이렇게 끝이 나와 있지 않습니다. 이렇게 끝이 없는 덧셈을 무한급수라고 부르는 거죠. 오케이? 그리고 얘를 이렇게 분리해서 푸는 거 기억나시죠? 봐봐. 얘가 분리하면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ak 요건 SN 아니야. 여기에 뭐 취하자? 극한을 취하자. 이거 같은 표현인 거죠. 맞나요? 재미나겠습니까? 요 말이 요 말이잖아. 그리고 그때 요런 표현이 뭐야 이거? 재미나 이거 뭐야? A1부터 AN까지 합이니까 이거 뭐예요? A1 더하기 A2 더하기 A3 더하기 AN까지 합. 그렇죠. SN에다가 극한을 취해라 이런 의미인 거죠. 이게 다 같은 말입니다. 아시겠죠? 그때 우리가 문제를 푸는 풀이법은 이렇습니다. 다 얘로 풀 거예요. 알겠죠? 그러면 계산 문제 정리는 끝 이렇게 되는 거야 사실은. 왜냐면 봐봐. 문제가 이렇게 나왔어? 이렇게 바꿔. 문제가 이렇게 나왔어?
일반항 찾은 다음에 이렇게 바꿔. 문제가 이렇게 나왔어? 이렇게 바꿔. 모든 문제는 봐봐. 이렇게 나왔어? 이렇게 풀어야 돼. 이렇게 나왔어? 이거 좀 어려울 수 있어. 왜? 일반항을 찾고 시그마 만들기를 한 다음에 극한을 취하는 거죠. 이렇게 바꿔. 이런 문제는 거의 안 나와. 알겠죠? 혹시 나오면 이렇게 바꿔. 알겠습니까? 풀이법은 얘예요. 그럼 여러분들이 극한을 푸는 것처럼 봐봐. 1번 시그마 계산을 먼저 해야 돼. 계산. 알겠습니까? 2번 극한 취하기. 이게 AM부터 구하는 건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시그마에서 우리가 수열해서 시그마를 잘 풀면 무한급수는 율라 쉬워집니다. 아시겠죠? 이거 풀고 극한을 취하면 되는 거야. 극한 취하는 거 앞에서 배웠잖아. 분수식, 다항식, 지수식 말고는 없어. 알겠습니까? 딱 요 체크만 해주시면 돼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여기 있는 봐봐. 22페이지부터 뭐 시간이 빠르니까 23페이지까지만 연습을 해오시면 되는데 여기 문제 보시면 원래 여러분들이 개념용 문제로는 이런 걸 풀어줘야 돼요. 봐봐. 시그마 n이 1부터 무한대까지 n 플러스 1분의 1을 구하시오. 가장 많이 나오는 게 이런 문제죠. 오케이? 이거 어떻게 풉니까? 방금 얘기 안 돼요. 는 리미트 시그마로 분리. 항상 이렇게. 그럼 얘 풀 수 있어 없어? 있어요. 혹시 얘 못 풀어? 수요일 가서 다시 공부해. 공부하고 왔어? 이제 풀 수 있어 없어? 있어요. 그럼 얘 풀었어. 풀면 이렇게 나올 거야. 리미트를 만들어 할 때. 얘는 1 마이너스 n분의 1이에요. 됐어요? n 플러스 1분의 1이군요. 뭐 아무튼. 그러면 이제 극한. n이 무한대로 가면 얘 뭐가 돼? 얘 뭐가 돼? 무한대분의 1이니까. 0이잖아요. 0. 그치? 1 빼기 0 답은 1입니다. 이렇게 산수하는 법을 무한급수라 부릅니다. 그럼 무한급수를 풀기 위해서 우리가 새로운 극한을 배우는 거야? 아니야. 수열에서 배웠던 그 시그마가 합쳐진 것 뿐이야. 시그마를 잘 풀어주세요. 알겠습니까? 어떤 문제든 간에 다 이렇게 바꾸는 연습. 알겠습니까? 근데 우리가 또 수능이잖아. 이렇게 식을 주겠어? 안 주지. 뭘 줘? 문제 봐봐. 수부터 봐봐. 수부터 보시면 AN부터 구하기가 시작이 됩니다. 알겠습니까? 또 수학 원을 건드리고 막 수열의 어떤 그 발견도 추론을 건드리고 이런 식으로 해서 식은 구하기 만든 다음에 그 식을 정리하면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럼 그걸 분리해서 풀어주는 거죠. 문제 구성 단계 아시겠죠? 그죠? 그러니까 앞에 거랑 또 유사하게 야 AN부터 잘 구해봐 한번. 그거 시그마에 집어넣어. 계산이 무한급수 계산이야. 분리시켜 시그마 풀어 극한치. 이런 단계입니다. 아시겠죠? 그 단계까지 연습하는 문제 여기 49번까지만 풀어오시고요. 무한 등비급수는 다음 시간에 얘기합시다. 알겠죠?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만 하고요. 숙제는 23페이지까지밖에 안 되니까 여기까지만 잘 풀어주세요. 못 풀고 가져와요 좀. 내가 풀어줄 건데. 알겠습니까? 대신 도전. 알겠나요? 이 모의고사형 수능형 문제에서는 많은 문제로 돌려가지고 실력을 키우려고 하지 마. 실력 안 늡니다. 알겠죠? 쌤이 어떤 메시지를 전달하는 거 정확히 복습해서 포인트를 잡으시고요. 그 포인트에 입각해서 뭐 한두 문제라도 정확히 푸세요. 알겠습니까? 근거를 제시해가면서 알겠죠? 그래야 실력이 늘어야겠죠? 수고하셨습니다.